지난달에 박 씨라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매달 주유비로 20만 원 넘게 쓰던 분인데 어느 날 주유소에 들어섰다가 가격판을 보고 그냥 핸들을 꺾었대요. 리터당 1,970원. 가득 채우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잖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기차 딜러한테 전화했고 2주 뒤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대요.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수많은 운전자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올해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5,693대를 기록하면서 월별 역대 최다 기록을 깼어요. 전년 동기 대비 170%가 넘는 급증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2022년 10월 이후 무려 3년 넘게 하이브리드에 밀리던 전기차가 단 몇 달 만에 역전을 해버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유가 폭등과 전기차 대전환의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유가가 오르면 전기차가 팔린다. 이 단순해 보이는 공식 뒤에 어떤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차 바꿀 때 정말 유용한 판단 기준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부터 얘기해야 해요. 기름값이 갑자기 뛰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를 전 세계로 보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바닷길이 있어요. 너비가 겨우 55km, 제일 좁은 구간은 39km밖에 안 돼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루에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20%가 지나가요.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 이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전 세계 원유 5통 중에 한 통이 이 길을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유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폭등하죠.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 충돌이 시작됐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죠. 여기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서 이건 단순한 미국과 이란만의 충돌을 넘어 중동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해요. WTI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9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한 달 동안만 약 10% 오른 거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5%나 폭등한 거예요.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직격탄에 맞아서 전국 평균이 리터당 1,970원까지 올라왔어요. 경유는 이미 1,962원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전쟁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충돌이 끝나면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4월 12일,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 운항이 안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4월 기준으로 WTI 유가를 배럴당 10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최악의 경우 140달러에서 16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어요.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임시 방편이고 20일치 분량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승이 단기적인 일시현상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유가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가 팔린다. 이게 왜 당연한 건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부가 예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였던 시절에 100km를 주행하면 휘발유차는 11,448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완속 충전 기준으로 1,132원이 들었어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10배 차이예요. 10번 주유할 돈으로 전기차는 100번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휘발유가 2,000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100km에 13,000원 넘게 드는 거예요. 반면 전기 충전 요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이 격차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당연히 전기차 쪽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서울에 사는 이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매일 출퇴근으로 왕복 40km를 운전해요. 한 달이면 약 800km를 달리는 거예요. 휘발유차라면 한 달 기름값이 얼마나 들까요?
1970원 기준의 연비 12km 차를 타면 한 달의 기름값이 13만 원이 넘어요. 1년이면 160만 원이에요. 전기차라면요? 완속 충전 기준으로 한 달 2만 원 안팎이에요. 1년에 24만 원이에요. 연간 136만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씨가 차를 10년 탄다고 가정하면 연료비에서만 1,36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고 나서 전기차 구매를 고민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1분기 국내 전기차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2.5배 급증했어요. 기아는 2월에 전기차를 월간 14,488대 팔면서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월 10,000대 돌파를 했어요. 이건 기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기록이에요. 테슬라는 주요 차종 가격을 최대 940만 원이나 내렸고 볼보는 EX30 가격을 761만 원 낮췄어요. 기아는 EV5와 EV6 가격을 각각 280만 원, 300만 원 인하했고요. 현대도 아이오닉5, 아이오닉6에 100만 원 할인을 얹었어요. 고유가와 파격적인 가격 인하가 동시에 터지면서 전기차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부담은 커지고 전기차 가격은 내려가고 여기에 정부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이 폭발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차량 오부제 아시죠?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행된 건데요. 전기차는 이 오부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경차나 하이브리드처럼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면 오부제 걱정 없이 매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유인책이 된 거죠. 중고 전기차 시장도 폭발했어요. 직영 중고차 플랫폼 K카 기준으로 3월 초 2주간 중고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 같은 기간 대비 40.8% 증가했어요. 전기차 바람이 국내에만 부는 것도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 같은 경우 한 달치 전기차 주문이 2주 만에 다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동남아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분쟁 이후 20% 이상 늘었어요. 호주도 월간 전기차 판매 비중이 11.8%를 기록하면서 일부 모델은 전월 대비 20% 이상 판매가 뛰었어요. S&E 리서치는 이란 전쟁으로 전기차 시장 회복 시점이 당초 예측보다 2년 이상 앞당겨졌다고 분석했어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도 당초 27%에서 29%로 올렸고 2027년 전망은 30%에서 35%로 대폭 상향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같은 고유가인데 미국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급감했어요. 21만 2,600대예요. 고유가인데 왜 전기차가 안 팔릴까요? 이게 좀 미스터리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유는 명확해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폐지됐어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전기차를 사면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넘는 혜택을 줬던 건데 이게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을 뒤집어 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한 대 사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그 충격을 상쇄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도 올라가면서 새차 가격 자체가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신차 전기차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미국에서 중고 전기차는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왜냐면 리스가 끝난 3년짜리 테슬라 모델 3,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차들이 중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세액 공제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2023년에 리스된 차들이 이제 만기가 되는 거예요. 이 차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료비 절감 효과가 확실하니까 중고 전기차만 날개 달린 듯 팔리는 거죠. 전기차 전문 매체에서는 이렇게 분석해요. 올해 리스가 만료되는 3년 된 테슬라 모델 3,
아이오닉 5 같은 중고 전기차가 지금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요. 신차는 안 팔리고 중고차만 팔리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결국 유가 상승이라는 같은 조건에서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은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전환 지원까지 더했고 제조사들이 가격을 확 내렸어요. 미국은 세액 공제를 없애버렸어요. 같은 유가 충격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차 바람도 꺼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2022년에도 유가가 폭등할 때 전기차에 관심이 급증했다가 유가가 안정되면서 다시 하이브리드로 눈길이 쏠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S&E 리서치 오익환 부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향후 유가가 안정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전기차의 조기 도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거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소비자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구나. 기름이라는 게 정말 안정적인 에너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다시 내려간다 해도 이미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진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기대 심리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리스크를 제거하는 선택, 즉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보험 드는 것처럼요. 지금 당장 집에 불이 안 났어도 화재보험은 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유가가 안정돼도 미래의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한 보험으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걸 뒷받침해요. S&E 리서치가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을 27%에서 29%로 올렸고 2027년 전망은 35%까지 상향했어요. 2028년에는 4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차 10대 중 4대가 전기차가 되는 시대가 2028년에 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번 전쟁이 없었을 때 예상하던 속도보다 2년 이상 빠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배터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차 가격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요. 제조 원가가 낮아지면 보조금이 없어도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유가 충격이 이 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내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할까요? 이걸 판단하는데 제일 좋은 도구가 TCO, 총 소유 비용이에요. 총 소유 비용은 영어로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고 하는데 차를 사는 순간부터 폐차하는 순간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합친 거예요. 차값만 보는 게 아니라 연료비, 보험료, 유지보수비, 세금까지 다 더한 진짜 총 비용인 거죠. 치킨집 사장님이 새 튀김기를 살 때랑 비슷해요. 처음 살 때 가격이 싼 튀김기가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랑 처음에 좀 비싸지만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튀김기가 있어요. 단순히 처음 가격만 보면 당연히 싼 걸 사겠죠? 근데 3년 동안 전기세 차이를 계산해보면 비싼 튀김기가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S&E 리서치가 기아 EV5와 기아 스포티지 1.6T를 놓고 직접 비교를 했어요. 연간 2만 킬로미터씩 10년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이었을 때 스포티지 1.6T의 10년 총 소유 비용은 5,9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유가가 2,000원이 되면요, 6,500만 원으로 뛰어요. 유가 400원 차이가 10년 동안 600만 원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반면 전기차인 EV5는 충전 비용이 유가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아요. 전기요금은 원유 가격보다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전기차의 상대적 유리함이 커지는 구조예요. 물론 전기차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충전 인프라 문제는 여전히 현실적인 불편함이에요. 아파트 거주자들은 충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장거리 운전할 때 충전 불안감도 있어요. 초기 구매 가격도 같은 급 내연기관차보다 아직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드릴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나
직장에 충전기가 있거나 집 주차장에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전기차 전환이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선택이에요. 반면 충전 환경이 불편하거나 장거리를 자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은 당장보다는 인프라가 더 갖춰진 1년에서 2년 뒤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당장 새 차를 살 게 아니라면 중고 전기차 시장도 눈여겨볼 만해요. 3년에서 4년짜리 리스 만기 차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고 가격이 꽤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배터리 상태만 꼼꼼히 확인한다면 중고 전기차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놓치지 마세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00만 원 지원이 있고요.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이 더 있는 경우도 많아요. 보조금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지자체 보조금 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소비 트렌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은 항상 충격이 있고 나서야 빨라졌어요. 1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세계는 처음으로 석유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자력이 발전하고 에너지 효율 규제가 강화된 게 다 그 충격 이후였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 달려간 것처럼요. 충격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6년의 중동 전쟁과 유가 폭등이 그 충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석유값이 올라야 석유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석유가 싸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비싸지면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해요. 그 대안이 지금 전기차인 거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2,100만 대가 팔리면서 처음으로 연간 2,000만 대를 넘었어요. 이번 유가 폭등이 이 흐름을 훨씬 더 가파르게 밀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2028년이면 전 세계 신차 10대 중 4대가 전기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불과 2년 뒤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이 흐름의 앞쪽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바꾼 사람들도 결국은 언젠가 바꾸게 될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원할 때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주유소 앞에서 한숨을 쉬고 다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또 오르면 또 한숨을 쉬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 이 전환의 물결을 내 삶에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가가 전기차 시대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 방아쇠를 당긴 건 이란 미국 전쟁이었지만 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전돼 있었던 거예요.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 경쟁, 이 모든 게 준비돼 있다가 유가 폭등이라는 방아쇠 하나로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석유가 비싸져서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게 2026년 4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의 진짜 의미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경제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들고 올게요.